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전혀 부럽지가 않아. 오늘은 제가 굉장히 기다리던 날인데요. 사실 발표 장소를 이곳 하계 5단지 인근에 잡은 것은 제일 먼저 단지가 탈바꿈하는 그런 상징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이곳을 선정했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해서 이제 서울의 저소득층 분들의 주거 문화가 아마 획기적으로 개선이 될 겁니다. 오늘이 그 첫 단추를 끼우는 날이랄까요? 정말 뜻깊은 날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스스로 매우 자부심도 느껴지고 그리고 기대감도 생기는 그런 뜻깊은 날입니다. 그동안에 임대 아파트 하면 왠지 좀 위축이 되고 그리고 내놓고 자랑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그런 열악한 주거 형태로 인식이 되어 왔고, 그래서 서울시조차도 이 임대주택이라는 용어 자체를 공공주택으로 바꾸자 하는 발상을 할 정도로 임대주택은 과히 그렇게 자랑스럽지 않은 주거공간의 대명사처럼 쓰여졌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임대주택 고급화 전략에 대해서 뜻을 모으고 방법론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우회하고 피해가는 네이밍 전략을 쓸 게 아니라 차라리 당당하게 임대주택이라고 내놓고 얘기하되 그 앞에 서울형이라는 앞으로 자부심을 담을 그런 그 표현을 앞세우자. 그래서 최근에 전략을 좀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임대주택은 서울시가 짓는다면 자부심이 느껴지는, 내놓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그 고품질의 고품격의 주거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약속을 바탕으로 해서 차라리 서울형 임대주택이라고 당당하게 부르자,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서울형 임대주택으로 통일을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이렇게 부를 거고요. 고품질이라는 게 이제 기정사실화 되고 나면 서울이 짓는 임대주택은 다 고급이다 하는 평가가 생겨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서울형 임대주택으로 부르겠습니다. 이것은 법정 용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임대주택 현황을 보면 서울의 인구 구조가 바뀌고 있죠. 이건 뭐 설명을 길게 안 하겠습니다. 1인 가구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서울의 주거비가 급상승하기 때문에 이른바 3040 가정을 이루고 초등학교, 중학생 정도의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의 경우에는 서울 외곽으로 밀려나고 또 외곽에서 서울 시계 밖으로 밀려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공급 초기에는 철거민이나 수급자, 한부모 가정에서 주로 많이 쓰던 임대주택이 최근에는 이제 신혼부부나 무주택 중산층,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이 임대주택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걸맞는 품질을 보장하고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 공급되는 평형을 1.5배 정도 늘리기로 했는데요. 현상을 보시면 실제 약 92% 정도가, 임대주택 거주자의 92% 정도가 59제곱미터 이하에서 생활을 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그 중에서 한 60% 정도가 40제곱미터 이하에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조사를 해보면 약 68.3%가 60제곱미터 이상에서 살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희망하고 계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임대주택의 모습입니다. 대부분 벽에 금이 쉽게 빨리 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임대주택에 들어가면 대부분이 방수, 방습을 철저하게 시공할 때부터 재질도 좋은 걸 쓰고 그리고 시공도 정성스럽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곰팡이가 낀 모습들을 자주 볼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법정 연한까지 도달하기 전에 어떤 그 하자 보수가 아주 절실해지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해 왔습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각종 공용시설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단지 전체가 매우 노후화되고 낙후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까지 우리는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시설이 지어질 때부터 격차가 컸다 하는 것도 매우 반성이 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민간 분양주택의 경우에는 최신 트렌드를 항상 반영해서 광고를 보게 되면 뭐 게스트하우스, 수영장, 실내 골프장, 키즈카페, 그리고 심지어는 요즘에 스카이 라운지, 뭐 글램핑장, 그 애완동물 놀이터 같은 이런 어떤 그 사회상의 변화, 주거 형태의 변화에 맞춘 그런 최고급 사양들이 들어가는 반면에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법정 커뮤니티 시설만 겨우 조성을 해왔기 때문에 어린이 놀이터나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그리고 작은 도서관,
뭐 이 정도의 필수적인 시설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죠. 이런 점을 반성한 것입니다. 또 하나 문제점은 소셜 믹스가 어려웠었다는 겁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심지어는 담벼락을 둘러치고 민간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완전히 다른 동네로 구분이 되는 현상도, 그런 가슴 아픈 현상도 우리는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벽까지 치진 않더라도, 담으로 구분하진 않더라도 단지 내에 혼합형을 짓는다고 하면서 완전히 동을 별개로 배치를 함으로써 어느 동에서 나오면 그 집 아이는 임대주택 사는 아이, 이렇게 아이들 사이에서도 구분이 가능할 만큼 어떤 가슴 아픈 그런 사회적인 분리 현상을 지금까지 우리는 스스로 만들어 왔습니다. 이것을 점차 이제 코어 분리나 라인 분리, 이런 식으로 소셜 믹스가 가능한 형태로 발전시켜 왔는데요. 제가 10년 전에 그 5년간 일을 할 때 명실상부한 소셜 믹스를 하자 해서 세대를 같은 층 내에 혼합해서 섞어 놓는, 그래서 정말 누가 누군지 모르도록 섞어 놓는 것이 장기전세주택부터 시작이 됐었습니다. 실제로 장기전세주택에 거주하는 분들께 가서 물어보면 정말 누가 전세 사는지, 누가 장기전세주택에 들어와 있는 그 입주민인지를 서로 알지 못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제가 굉장히 보람을 느낀 적이 있는데요. 이제 임대주택도 그렇게 섞어 놓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품질을 획기적으로 올리겠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소셜 믹스를 확실하게 해내겠다. 그리고 노후단지는 지금 계획보다, 지금까지의 계획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재건축을 해서 지금 열악한 주거 환경에 계신 임대주택 입주민 여러분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금의 주거 형태를 벗어나서 앞으로 고품질, 고품격화된 임대단지로 들어가실 수 있도록 하겠다. 오늘 이 세 가지가 주요 뼈대가 되겠습니다. 3대 혁신 방안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 1인 가구의 경우에는 25제곱미터 이하에서 40제곱미터 이하까지로 넓히겠습니다. 약 1.5배 이상 되겠죠. 2, 3인 가구와 4인 가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1.5배 가까이 평형을 늘리고 고급화해서 지금 현재 매우 불편을 겪고 계시는 좁은 주거 면적을 넓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설 교체 주기를 단축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앞으로 뭐 다시 허물고 새로 짓는 가구가 많지 않을 테니까요. 그때까지 기다리시기가 조금 억울하실 텐데 교체 주기를 짧게 해서 최대한 고급 사양으로 바꿔드리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층간소음 차단이 가능한 기둥식으로 바꾸어서 이웃 간의 분쟁도 줄여드리고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시켜 드리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단열 및 환기 시설을 개선하겠다는 건데요. 보통 임대주택에 가서 벽면이나 천장에 곰팡이가 쓸어 있는 곳을 보면 대부분 방수, 방습, 재질의 문제고 시공상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창호의 문제입니다. 이걸 고급 사양으로 다 바꿔드리겠습니다. 물론 트렌드를 반영한 최신 인테리어를 적용하겠습니다. 입주민이 원하신다면 아일랜드라고 그러죠. 요즘에 주부 여러분들이 굉장히 바라시는 형태의 주방인데요. 대면형으로 바꾸고 시스템 에어컨이나 무몰딩 마감이나 이런 지금 여기 보시는 이런 최근의 트렌드에 맞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 정도지만 또 앞으로 더 최신 트렌드가 나오면 그때 최신 트렌드를 다 반영해서 분양주택과 들어가서 보았을 때 전혀 구분이 되지 않는 동등한 재질을 사용하고 시공을 해서 전혀 주거 환경에 있어서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 어쩌면 더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임대주택으로 만들겠다는 게 저의 꿈입니다. 커뮤니티 시설도 마찬가지죠. 요즘에 웬만하면 단지가 크면 피트니스 센터를 비롯해서 수영장 같은 것도 들어가는데요. 되도록이면 대형 단지의 경우에는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시설도 넣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최상층에는 커뮤니티 센터도 만들고 옥상 정원도 만들고, 그리고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시설도 놓고, 그리고 특히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경비원실의 경우에도 근무 환경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넣겠습니다. 이런 걸 보면 꿈의 주택이다, 꿈의 집이다 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스마트 홈 네트워크라고 해서 단지에 들어갈 때부터 현관문을 열 때까지 쭉 한꺼번에 다 이 출입이 해결될 수 있는 스마트 원패스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번호키, CCTV, IoT 홈 네트워크를 비롯해서 최신 사물 인터넷과 연결된 TV에서 고급 주택 선전할 때 나오는 그런
그 주거 환경이 임대주택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모든 자재도 최근의 과학기술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셜믹스를 진정한 의미에서 소셜믹스가 가능하도록 섞어 넣겠다는 겁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동호수, 동시, 공개 추첨제입니다. 그동안 순차적으로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남는 물량에 대해서 임대주택이 들어갔었는데 이 동시 추첨을 하게 되면 동등한 조건에서 동호수도 층수도 배치가 되고 그리고 어디에 임대주택이 들어가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입주하실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평수를 늘렸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처음 취임해서 이렇게 만들 것을 주문하니까 그때 당시에 이부 시장께서 이 임대주택은 평수가 작기 때문에 같은 라인에 배치해 넣기가 건축 기술적으로 어렵다 하는 그 고충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건 평수를 늘릴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결심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평수를 늘리고 사양을 고급화하고 그리고 이렇게 섞어 넣는 게 다 동시에 가능해졌다 하는 설명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결혼이나 근무지 이동, 질병치료의 사유가 생겼을 때 전체 약 0.1% 정도에만 허용이 되던 주거 이동을 이제는 그 불필요한 원칙을 허물고 본인들 필요에 따라서 쉽게 주거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하겠다는 이야기고요. 특히나 임대주택 사용자도 입주자 대표회의에 당당하게 같은 주거 공동체의 입주민으로서 동등한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진정한 소셜믹스를 가능케 하는 형태로 입주자 대표회의도 구성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걸 언제까지 할 거냐? 2019년부터 2026년까지 사이에 준공 30년을 경과하는 영구 공공임대 24개 단지 33,000호를 단계적으로 최대한 빠른 속도로 재정비하겠습니다. 이 재정비는 이주단지 우선 조성 후에 재건축한다 하는 이런 그 순한 이주의 방식을 통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짓는 걸 먼저 짓는 겁니다. 짓고 현재 사는 분들을 그곳으로 옮기고 순차적으로 이주해간 빈 임대주택 단지를 허무는 그런 순서대로 함으로써 이분들이 어디 불편하게 딴데 사시는 동안에 새로 짓는 이런 불편이 따르지 않도록 미리 짓고 글로 옮겨드리고 또 옮겨가서 빈 곳을 또 미리 짓고 또 옮겨드리고 이렇게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게 써있는 이런 순서를 거쳐서 2030년이 되면 준공이 돼서 입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예, 마치겠습니다.